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선생님 평소에 방송 하시는 목소리로 테스트를 해주셔야죠. 그런가? 코에 또 묻으셨어요. 선생님 거울 좀 보시고 제발. 가슴에 코딱지 생성 문제가. 라자명 시즌 4 5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챔피언. 네네네. 챔피언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까부는 건 여전하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낯선입니다. 네, 간만에 녹음을 해서 그런지 네. 네. 뭔가 혀가 이렇게 아직 안 풀리셔가지고. 뭔가 아니, 뇌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사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수기는 뭐 딱히 잘 풀린 적은 없었어. 그치, 여태까지 늘 크게 항상. 뭐. 근데 오늘 좀 유독 너무 그렇구나. 너무 안 좋아서. 네. 난 오히려 익숙해 이런 수기의 모습이. 그치? 네. 황 PD 이제 황 작가님은 황 PD님 되셨거든요. 네. 황 PD님께서 네. 편집으로 다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네. 네. 제가 말한 건 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드디어 부하 직원들 막 이제 얼차려도 주고. 네. 네? 그거 뭐 그런 왜 안 잘랐냐 그러고 막 네. 뭐 옥상으로 모이라 그러고. 막. 아니 저도 강원 선생님처럼 안 들으려고요. 네, 뭐 다 다듬어 주실 거라 믿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셀프 당근과 채찍입니다. 네. 네. 유튜브 댓글을 갖고 와서 저희가 채찍을 때려보고 네. 당근을 먹어보고 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첫 번째 댓글은 화난 사관님이 음. 오 기술연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음. 네이버에 치면 되나요? 네.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PD님?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지난 제가 기술연 좋다고 네. 계속 물고 빨고 했던 네, 그 네, 네.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댓글을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지긴 했는데 네. 주말 명상반이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주말에만 시간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주말에 오셔서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음. 들었습니다. 이 국면에도 불구하고 네. 2m씩 떨어져서 네. 명상을 하고 네. 계시다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땐 좀 약간 약탄 광고도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금강불배의 몸이 되었습니다. 약은 너나 타는 거고. 그리고 수정킴님께서 철공소 채널 추가하다가 내릴 역을 지나쳐 버렸네요. 철공소 네. 파이팅. 네.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혼이 팔릴 정도로 그 전번 방송 때 슬쩍 뭐 유튜브 콘텐츠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강원에 네. 팔자주름이라고 네. 팔자를 주름 잡겠다는 아. 네, 그 되게 네. 네. 그 제목이 아주 네. 네. 그 강팔주라고 네. 네, 저희가 올린 지 이제 4회차 정도 돼 가는 것 같고요. 네. 코로나 막 유행하고 있을 때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를 못해서 네. 놀 겸 네. 유튜브 그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네. 기존에 이제 그 강원 선생님 특강이 풀로 영상이 있었고요. 네. 그 영상을 좀 짜집기를 해서 짧게 네. 몇 개를 만들어서 네. 주에 한 번씩 올리고 있고요. 네.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네. 유튜브에서 강팔주라고 검색을 네. 하시거나 네. 뭐 강원 네.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뭐 저희 팀에서는 지상 선생님께서 그렇게 또 재밌게 봐주시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원 선생님이 이 역학이라 이 명리학계에서 하고 계시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켜봐 왔잖아요. 네네. 다음 정말 이 그 명리를 광장으로 끌어낸 것도 굉장히 좀 그 의미심장한 일인데 네네. 그 기준을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학에 이렇게 기준을 좀 만들고 계시다. 너무 이게 좀 많이 하는 거 아니 같아요. 거짓말을 하시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 조금 아니에요. 더 해보시죠. 저는 근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크게 일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은 여태까지 목말랐던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뭔가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되게 안 계셨어요. 이 세계에서. 상담을 할 때도 뭐 또 이런 상담을 받을 때도 공부를 그렇고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 그러니까 맨 뭐 식신은 어떻고 상관은 어떻고 이런 얘기는 많이 정말 많이 듣는데 네. 그 유튜브에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그런 상담가들은 정말 많아요.
팔자 하나 적어놓고 이건 뭐 이렇게 봐야 된다. 네. 그런 거는 진짜 도처에 널렸는데 참 큰 기준 있잖아요. 그거를 딱 세워주시는 데 있어서 너무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늘 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전 네. 제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너는 안 나와 강팔주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강원 쌤이 항상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런 빠가사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저런 애들조차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빠가야로.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하면서 쌤이 딱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는 네. 거지. 여하튼 정작 본인은 별 생각이 없으신 네. 것 같은데 지금 아. 해서 꿈꾸다 해몽이라고. 네, 세간에는 아니면- 그런 말도 있어요. 제가 강원 쌤이 뮤즈라고. 네. 약간 그렇게 이제 누가? 암암리에 이제 퍼져 있죠. 어디에? 알 수 없는 세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비자래요. 그런 소문들이 퍼지고 있어요. 여하튼 이번 방송에도 댓글이 네. 그렇게 썩 좋진 않겠다. 네, 강원님 그 찾아보시고 네. 명리를 바라보는 기준을 딱 그렇게 정말 세우시면 어딜 가서도 뭐 남들 10년 공부한 것보다도 저는 확실하게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빨리 좀 진행해.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뭐 저희가 신년에 그 신년 특집으로 그 사주 상담 받으실 때 네, 네. 요렇게 좀 하셔라 네, 해서 네.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네. 2부, 3부에 걸쳐서 그래서 2부까지는 풀 영상으로 유튜브에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 풀 네. 영상을 보셔도 되고 네. 그거는 이제 신년의 사주운세 본다기보다 평소에 상담 받으러 가실 네, 때 네,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네. 근데 너무 길다. 네. 너무 오래 보기 힘들다. 네. 라고 하시면 그냥 강팔주 치시면 네. 네. 에키스들만 잘라서 네, 네, 네.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네, 뭐 네. 하나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네, 길어봤자 3분? 음.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할 때마다 민망한데요. 네. 네,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입니다. 음. 루나틱님이 네. 유튜브에서 라자명 들으려고 프리미엄 결제했어요. 오. 이거 뭔가 프리미엄 결제는 뭔가요? 광고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저장을 하거나 네, 영상을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볼 수 있게 네, 영상을 광고가 안 나옵니다. 네, 저장해뒀다가 보거나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무료 콘텐츠들은 네, 네. 이렇게 광고들이 중간중간 뜨는데 네. 그런 거 안 뜨는 게 네. 그건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라자명에 좋은 건 아니고 유튜브 유튜브에 쪽에 좋은 거군요. 예. 그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아. 알게 됐어요. 황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광고를 안 들으시지만 프리미엄 계정으로 네. 저희 영상을 보시면 네. 저희한테 광고 수익이 더 많이 들어온다. 저도 프리미엄 계정이라서 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열심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계속 밤새 틀어놔야 되겠네요. 그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뭐 네. 노는 연불한다고 뭐 7,900원 냈으니까 이게 계속 틀어놔야 되겠네요. 이러고 있다 정말. 네, 저희가 사실은 막 그게 신년에 막 박치고 나갔어야 할 콘텐츠인데 좀 미뤄지는 바람에 이게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미뤄지는 바람에 좀 뭐랄까 오픈은 했는데 네. 좀 반응이 좀 더딘 느낌? 네.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뮤즈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또뭐 대꾸해 주지 마. 이짐에 가는 건가요? 뭐 저기 최후의 이미지면 무관심. 너무 슬프다. 말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저 그거 못해요, 근데 선생님. 너무 가혹해. 네,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댓글 3개 소개해드렸는데요. 화난사가님, 수정킴님, 루나틱님, 네, 응원해주시고 뭐 결제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서 또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라좌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육식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육식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좌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인일주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사연들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사연은 광야의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네, 뭐 일단 이 로드리게스가 뭐 하는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내가 알기로는 일단 멕시코계 출신의 유명한 그 인디 영화 감독이 있었고 네. 아, 여기 이 친구가 아마 7,000불로 영화를 찍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메이저 헐리우드에 채택돼 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성공한 감독이 되었죠. 네. 독립 영화가요? 네. 우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 근데 옛날? 옛날 네. 얘기고요. 그분일 수도. 근데 광야의 로드리게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아 역시 선생님은 또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네. 뭐지 했는데 네. 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약간 뉘앙스는 알게 됐습니다. 여성분 사연이고요. 여성분이세요? 네. 79년 10월 26일 신시생. 79년 10월 26일 11일이네. 그러게요. 그러네요. 어머. 우리 근대사의 아 그날이 병인일이었군요. 네.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와. 김인현, 갑수월, 병인일, 병신시. 네. 이시고요. 직업은 작가라고 하십니다. 네, 이분이 사연 중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많이 힘들 때 강원쌤 제자분께 상담을 받았는데 네. 상담 이후로 정말 미워했던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반 이상 수그러들었고 불쌍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빠도 이해하게 됐고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사주를 보자는 마음에 강원쌤 책도 접하게 됐고요. 쌤이 해주실 수 있는 건 책 속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냥 병인일주라기에 555 하면서 쭉 나열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시고 네. 올릴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 올립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많이 버세요. 저도 좀 벌고 싶네요. 이야. 마지막 말씀이 아주 주옥 같았다. 역시 이제 예. 병인일주답게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렇군요. 많이 벌어야지.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성격과 과거 이력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요거 듣기 전에 명식의 특징부터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한 십몇 년 살았던 분하고 딱 열흘 차이가 나네요. 네, 이분하고 열흘 차이가 나고 와이프는 기미갑술인데 김이 갑술 정사. 정사. 네, 정사 열흘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럼 9일 저희 와이프 17일이니까 열흘 차이가 아니라 그 9일 차이가 그렇죠. 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사주적으로 이제 그 병인일주이지만 이제 술월이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술이 원래 병화의 고지죠. 고지이기 때문에 네네. 그 병화의 힘이 가장 좀 무력해지는 계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강렬한 기운들이 사주적으로 조금 좀 위축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일부에서 나눠봤던 네. 그 병인의 특성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편적으로는 무관사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네. 뭐 신중에 어쨌든 또 임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네네. 저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저 신금이 과연 좀 제대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지가 조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연을 통해서 또 알아봐야겠네요. 네. 강프로님.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병인 일주의 사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병화가 사실은 또 하나 옆에 이 시간에 네네. 시간에 병병, 또 예. 병존이 돼 있는데 또 인목은 또 간목으로 천간에 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 그 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화가 이제 고지로 들어서서 병화가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는 때로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네.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간 병화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병화를 지지하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감옥과 인목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이명식은 그 신금 안에 들어있는 임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이 임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작동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사주상으로는. 예, 이 임수 편관이 이제 이 정말 이 기초가 주목되는데 지금 인신충행을 하면서 사실상 지장간 안에서 사실상 금이 심하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서 바로 때려가지고. 네, 옆에서 바로 때리고 그 위에는 병화가 딱 누르고 떨고, 네.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임수의 행방을 찾는 것이 오히려 술토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을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격 어쩌다 보니 직업 작가 일을 하는 중이고 취미는 그림 그리기와 음악 듣기. 아무튼 몸 안 쓰는 일이 좋음. 몸 쓰는 건 정말 무쓸모 인간입니다. 운동은 시작하면 좋아해요. 꼰대들 사이에서 지내와 꼰대짓을 경계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소리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요. 해서 주변에 동생들이 많습니다. 나를 어이 작가 선생 이봐 뭐뭐씨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아, 동생들이 이렇게 부르시나 봐요. 근데 윗사람들에겐 깍듯하게 합니다. 돈 쓰는 거 좋아합니다. 탕진잼 싸그리 태워 써버려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집순이 밖에 안 나갑니다. 게으르고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참는 편입니다. 기운이 손가락 타이핑으로만 가서 말이 별로 없어요. 주로 듣는 쪽입니다. 좋아하는 극소수의 사람은 살뜰하게 챙기고 다 맞춰줍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친해지기 전엔 드라이 아이스, 예의 바르고 정없는 언니라 불리지만 친해지고 나면 다들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등신이 있나. 그걸 너무 강조. 아니,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드라이라는 게 지금 그 수관성이 없는데 네. 굉장히 드라이 하신가 봐요. 네. 7살 어린아이와 70 노인의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늘 도와주는 이들이 있어요. 밥이라도 한 끼 먹이려 하고 하다못해 주차를 못하면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병인월주의 특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강원님이 문체인데 정확히 그 이목이 아주 주변에서 자꾸 연령대 구분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못 받은 걸 타인에게 받아요. 까칠하고 까다로운 면을 드러내질 않는데 친해지면 보인다고 합니다. 나를 보며 저 예민한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지 한다고 하네요. 목표가 정해지면 단기간에 안 먹고 안 자고 하얗게 불태워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사가갑니다. 근데 꼭 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주로 보이는 게 본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게으르다. 네. 뭐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아무래도 식상들이 깔려 있어서 네. 그런 게 네, 네. 있는 건가요? 그렇게 좀 이제 보면 네. 제 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의미가 이제 엿보이는 거죠. 자, 병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병갑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네, 네, 편인, 비견, 네. 식신 네. 네. 그 재관이 없어요. 네. 병인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비즈니스의 힘이 강하냐. 이 안에 없는 이 네. 재간에 대한 강렬한 왜냐면 자기 병화가 뿌리를 내렸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일지 편인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간인 병화가 뿌리를 내린 네. 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네. 미치게 벌 수 있는 거죠. 네. 아니면 그따위 걸 왜 버른다고 인생을 허비해 하면 완전히 담을 쌓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극단적일 수 있겠네요. 근데 병과 지금 인목이면. 다른 이 일주 위에 재관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그런 특성이 그렇죠. 드러나는 건가. 네. 과거 이력 알아보겠습니다. 사을에 대운 7세 을축년 부모님 이혼 엄마 오게 해달란 기도나 하며 지나던 내게 친할머니 등장 할머니를 따라 부산으로 가면서 인생이 꼬였습니다. 할머니는 20대부터 혼자 장사하며 외아들만 보고 산
광적인 자식 집착과 피해망상의 결정체였어요. 8살 병인년 첫 새어머니에게서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나는 9살 정면용부터 아빠랑 같이 살게 돼요. 전쟁의 시작이죠. 할머니는 새엄마가 자기를 죽이려 약을 탔다 모함을 했고 아빠와 매일 싸웠습니다. 새엄마는 여동생과 도망갔고요. 새엄마가 나를 몰래 때리긴 했지만 도망간 건 이해합니다. 할머니는 아빠 옆에 여자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쟁통에서도 나는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녔습니다. 14병자대원 오픈. 여전히 집은 전쟁통이었지만 나는 내일 잘하며 학교 잘 다녔습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시를 쓰며 시동아리 반장도 합니다. 14살 임신년까지 나는 매일 할머니의 아빠를 향한 욕을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건 15 개유년. 감정 쓰레기통 노릇 잘 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히스테리가 나에게 향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책을 찍고 음악을 들으면 라디오를 빼앗았어요. 친구랑 옷을 사면 옷을 찍고 그 친구를 찾아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도서관에 가면 어느 놈 만나고 왔냐며 잡아댑니다. 할머니든 뭐든 남자와 연관지어 날 잡아댔어요. 난 남자랑 손도 안 잡아본 중2였는데 수업 끝나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낮 5시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잠을 안 재웁니다. 밤새 들들 볶았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자해를 시작합니다. 아, 수업 시간에 손목에 칼을 긋고 복도 유리창을 맨손으로 다 깨버리고 집에 있는 모든 약을 먹습니다. 신장약, 심장약, 개보린 등등 한 40알 정도? 안 죽어지더라고요. 일진처럼 막 나가진 못했어요. 그런 애들을 싫어했고요. 수준 떨어져 흥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담배도 혼자 배웁니다. 할머니 담배 훔쳐서 피우기 시작했어요. 혼자 망가져가고 있었죠. 그러다 유리창 깬 날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며 담임이 두 손 들었고 할머니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16 갑술년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부산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당시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출판해 주는 곳이 많았어요. 약 200여 편의 시를 출판사로 보내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다 상을 받은 경력이 좀 있어서 진로는 미술고등학교로 결정. 좋은 날보다 아픈 날이 많았지만 아빠 실망시키기 싫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늘 믿는다고 미안하다며 손편지를 보내주고 그 사이 용돈도 끼워 보냈어요. 아빠도 할머니에게 못 견뎌 19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동지애가 있으시네요. 야, 이게 제가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날 제일 이해하는 이가 아빠였어요. 아, 그렇군요. 18 병자년 할머니는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교 시간엔 교문 앞을 지키다 날 수거해갔고 화실 수업이 늦게 끝나면 원장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듭니다. 첫 화실에서 한 달 만에 잘리고 한 번은 친구들이랑 시내에 놀러 갔다가 할머니한테 딱 걸렸어요. 대낮 시내 한가운데 머리 질질 끌려 홀딱 벗겨졌습니다. 친구들이 말리다 손등에 상처를 냈는데 고소 드립으로 친구 부모님들 고생 좀 하셨어요. 친구들, 그 부모님, 담임까지 한 번씩 할머니에게 쌍욕을 들었죠. 내 주변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됐어요. 그럼에도 곁을 지켜줬던 친구들은 아직도 잘 지냅니다. 네. 할머니는 이웃을 붙잡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과대포장으로 넋두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즈음 동네에선 저 집 아빠는 자기 엄마한테 자식 던져두고 돈도 안 주는 개아들이라고, 저 집 손녀는 할머니 은혜도 모르고 애만 먹이는 나쁜 년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빠는 매달 생활비를 줬고 나는 학교, 화실, 집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19 정축년 생일, 친구들이 치킨집에서 파티를 해줬어요. 귀가 시간이 오바됐죠. 친구들 삐삐가 몇 분 간격으로 울립니다. 음성 메시지를 듣고 모든 친구들이 울어버렸어요. 할머니였어요. 친구들에겐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욕설과 악다군이었을 겁니다. 애들도 예민할 때라 결국 터집니다. 내가 없어져야겠다.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망가지겠다. 가끔 연락하던 엄마에게 용돈 달라 전화했고 돈 잘 버시던 엄마는 50만 원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무작정 기차에 올라 대전에서 내립니다. 짐도 없었고요.
교차로 신문을 보고 월세 16만 원짜리 방에 들어갑니다. 병화에 미친 행동력이란. 곱덩이는 많았어도 주인 할머니가 잘해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 시험정보센터입니다 하고 책 파는 콜센터 취직도 합니다. 저녁엔 종이 사와서 만화도 그리고요. 만화 공모전에 내려고요. 생각해보면 나름 똘똘했나 싶기도 합니다. 삐삐고 뭐고 아무것도 안 씁니다. 완벽한 은신.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집에 연락 안 했어요. 혼자 병원 다니고요. 20 무진년. 길에서 퍽치기를 당합니다.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결국 아빠한테 연락합니다. 할머니도 오고요. 고등학교 졸업장은 어찌 받아놨다고. 아빠랑 같이 서울에 올라가기로 해요. 가장 평화로운 시기. 먼저 미술교육원에 등록합니다. 일단 대학은 나중에 가자 생각하고요.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가끔 아빠 만나서 곱창에 소주도 마시고. 놔두면 혼자 뒹굴뒹굴 잘 사는 아이인데 할머니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암튼 남친도 생깁니다. 24 정축대운. 취미로 놀던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트 기자에게 연재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월급은 적어도 첫 사회생활. 근데 6개월 만에 회사가 망합니다. 다 나가는데 난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딱히 할 일도 없었고요. 사장이 기특하다며 우리 사이트 데이터를 넘기는 조건으로 날 대기업에 입사시킵니다. 쌩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경력직으로 입사합니다. 심지어 학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 사수 선배들 만나서 꾸물꾸물 잘 다닙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직원으로 전환도 됩니다. 그때쯤 꿈이 확고해집니다. 글을 쓰자. 진짜 미친 짓이네요. 이게 이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글이라도 쓰자 이렇게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쓰셨어요. 왜 미친 거지? 이렇게 그런 뜻이구나. 네, 써 주셨네요. 네. 27 을유년 회사를 관둡니다. 고생문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3년간 진짜 미친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돈은 못 벌어도 이름은 많이 알립니다. 여기저기 돈 안 되는 일거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나이를 떠나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 사람들이 쌀 사주고 게사료도 사줍니다. 어머. 아직도 잘 지내는 지인들이에요. 인생 제일 신나게 잘 살 때였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꽤 낙천적인 천성이었던 것 같아요. 28 병술년에 한쪽 눈에 백내장도 왔어요. 네. 30살 무자년 방송대 공부를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중에 공부를 하니 세상 잘 되더라고요. 지금 남편도 만납니다. 둔한데 착해요. 승질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텐 잘해요. 만난 지 보름 만에 청혼받고 1년 연애하다 결혼합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기고요. 32 경인년 신유일주 아들이 태어납니다.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잘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34 무진대운 임진년 아이가 말이 느리고 상동행동이 나옵니다. 치료를 시작합니다. 35 계사년 작가 양성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듬해 올패스에 상도 받아요. 37 을미년엔 큰 회사랑 계약도 합니다. 38 병신년 그 와중에 아이가 장애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고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꽂혔어요. 생각하니 콧물 난다. 39 정유년 남편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아이가 입학을 하면서 매일 눈물바람에 죽을 생각만 합니다. 버텨온 모든 게 다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꾸만 내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데려 나옵니다. 엄마에게 못 받은 사랑 시부모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들 네 인생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태어난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난 젊고 시부모님도 손주라면 껌뻑하시고 남편이랑도 오누이처럼 잘 지내고 받아들이고 나니 뭐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 녀석은 사랑받으며 자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41살 기해년 거의 포기 상태에서 낸 큰 공모전에 당선됐어요. 1년간 프로젝트를 냈는데 열심히 한 만큼 결과는 안 났지만 괜찮았습니다. 경력 한 줄을 더 채웠고 내 가능성을 받고 지금 현재가 평생 살아온 그 어떤 날보다 평화롭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죠. 적어놓고 보니 제가 겪은 일들이 그닥 뭐 별거 아니란 생각도 들고요. 뭐 이렇게 별거 없는 거죠.
근데 돈은 여전히 지질이 없어요. 아, 할머니는 기해년부터 치매 증상이 보여서 아버지가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난 아빠한테 밀어놓고 연락을 안 하네요. 아직 응어리가 남았나 봅니다. 아빠만 효자네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역시 그래도 병화는 병화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시는데 네. 뭐 창규가 명랑하게 읽어서도 있지만 글에 그래도 막 이렇게 우울함보다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정도의 톤으로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참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나이가 드셨다면 드신 거고 아직 젊으시다면 젊으신 건데 네. 네. 야, 이 짧은 기간 안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거 완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미드 이제 뭐가 하나 좀 정리되는가 하면 또 새로운 국민으로 전환되고 또 뭔가 들으려 그러면 또 뭐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고 네. 정말 전복과 반전의 연속인 네. 또 어찌 보면 이 또한 이 병인의 에너지가 이 삶에 그대로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전편을 관통하는 것은 뭐 유년 때부터 지금 중년에 이르기까지 관통한 것은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있죠. 네. 전혀 이 굴복할 의사가 없습니다. 네. 불행 앞에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 명식만 보고 이 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재관의 향방이 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네. 그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요, 그 이제 돈을 벌고 싶어 하게 된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래야 이제 재생관을 네, 이제 네. 이루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그 성관 발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거꾸로 관을 가지고 죄를 부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도 안 되고 네.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게 안 되는 거고. 네. 자는 이제 재생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 재성대운이 54세에 처음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성대운은 어릴 적에만 들어왔는데 사실 해수는 그 관성대운이 못 되고 네. 자수만 이제 이때 들어와요. 이때 사실 이때가 좀 제일 그 유전기 중에서 제일 평화로웠던 때입니다. 이 자수 소운이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좀 약간 계속해서 좀 힘든 대운들이 계속 쭉 이어졌어요. 이렇게 그 화토가 계속 이어졌는데 40년을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좋은 대운이 올 차례가 되긴 한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년운은 굉장히 좋으신 네. 좋다고 봐야 되겠. 굉장히 좋은데 네네. 지금 너무 힘든 이제 대운을 헤쳐 오신 거죠. 네. 네. 그렇지만 막 그렇게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네. 그런 네. 느낌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는 뭐 병인의 맷집으로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 보통 저도 할머니하고 오랜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면 보통의 이제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좀 저는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하면 보통 절대 사랑이죠. 네, 좀 사고 쳐도 네. 쉬쉬하고 덮어주고 막. 저 우리 자기가- 강아지 자기가 막 뒤집어 이러면서. 써주고. 네, 다 뒤집어 써주고 뭐 용돈 몰래 이제 나만 몰래. 나만 몰래 챙겨주고 뭐 허리가 90도 이상으로 구부러지셨는데도 꼭 이제 아침에 자기가 해준 밥을 이렇게 먹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할머니 밑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모든 게 너무 저는 사실 되게 충격적이고 이게 약간 드라마 같기도 예, 하고. 아니 근데 실제로요. 뭐 저는 뭐 솔직히 뭐 친외가 할머니가 제 6살 이전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할머니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딱 하나 이제 그나마 이제 친가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나마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친할머니인데 네네. 6살 때 돌아가신 딱 하나 기억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또 우리는 또 아버지 네 번째라 뭐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았으니까 네. 하얀색 그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네. 어린 나를 두고 그런 말 했어요. 딱 이제 이 단스 위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네. 있었는데 단스. 단스. 고단스. 그 단스. 네. 그 할머니 나보고 야야 저 안에 조그만한 사람들이 저 안에서 이렇게 막 네. 노래를 부르려니까 참 힘들겠지 막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유일한 할머니의 기억이에요. 그 임팩트가 컸네. 근데 그 할머니는 굉장히 호랑이 할머니였거든요. 네. 아주 그러니까 그 할머니랑 자랐던 나랑 동갑내기 큰 집 아들은 개받듯이 맞았대요. 근데 나한테는 어쩌다 보는 손자니까 잘해줬고 뭐 저야 뭐 어차피 저한테는 다 잘해줬죠. 네. 근데 우리 이 철공소에서 기공을 가르치는 함경목 선생 있잖아요. 네. 그분 할머니도 지금 딱 우리 여기 광야의 오. 로드리게스님 할머니였대요. 엄청 세셨다는 말씀. 그래서 정말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정말 생겨울에 빨가벗겨서 나무에 꼭 묶어놓고 때렸대요. 통장이 아들한테는 그러는데 아. 손자한테는 하기 힘든데. 근데 그 아드니까 우리 함 선생님의 아버지도 할머니를 피해서 그토록 도망을 다니셨답니다. 집에 그래서 안 막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산골로 숨어들고 막 전혀 막 그런데도 몇 년 지나면 귀신같이 할머니가 찾아서 패는 아들을 찾아왔대요. 이야, 묶어놓고 패고. 그래서 정말 막 그 집안의 그 아버지 엄마부터 시작해서 형 자기까지 정말 할머니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그래 그때는 이게 진짜 정말 역발산의 기계를 같이 할머니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사주 얘기로 좀 돌아오면 네. 그런 면에 따라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어쨌든 토 식신 상관이 이렇게 좀 자리에서 격을 확실히 이루고 있잖아요. 네, 할머님 명식이 아니요 이분 아. 로드리게스님이요. 네네. 거기에다가 저 갑목하고 기토하고 또 이게 합을 이뤄가지고 네, 갑기합 갑기, 토로 토. 이제 또 네. 환원이 돼서 이게 정말 토 식신 상관이 굉장히 강한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뭐 육친론으로 보면 저 토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보면 할머님이 식상이 식상이 예. 되는구나. 그래서 약간 좀 그 병화의 에너지를 좀 저하시키는 어떤 기운을 좀 빼는. 기운이 좀 많은데 제가 좀 놀란 게 네. 할머니가 기토일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무토, 기토, 축토 이렇게 있고 네. 아빠가 금일주신데 약간 매금의 개념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신축의 수월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빠 고치를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네. 아.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좀 크고 그다음에 이 로드리게스님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의 존재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극이죠. 상극 부담스러운 정도가 말을 좀 순화하는. 근데 저는 좀 할머니 사주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네.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네. 기토 일주 할머니나 아니면 엄마가 그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기토 일주 여성분들이 이제 좀 그 가족주의적이거나 그렇죠. 그게 조금 좀 의문이 좀 됩니다. 뭔가 환경의 문제였을까요? 할머님이 살아오신 경험치로 인해서 생기신 뭐 어떤 집착이나.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할머님은 올해 이제 80대가 되셨기 때문에 83세시기 때문에 많이 노쇠하셨고 그리고 로드리게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뭐 금묘하실론을 약간 좀 수긍하는 편이거든요. 연월일시의 어떤 시간적 흐름을.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40대로 넘어왔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그 기미 값을 병인 쪽으로 저는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기 기준 쪽으로. 그리고 후손까지 이제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은 저는 이제 경진, 신사, 그다음에 이모, 개미 이 운이 다 재관 쪽의 운으로 잘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굉장히 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질문을 3가지 나눠서 남겨주셨는데 읽어봐 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이 훅 들어왔다가 한 톨도 안 남기고 훅 나가요.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직업을 잘못 골랐네요. 제 길. 제가 아까 네, 그 네. 직장 직장 그 미친 씨 글을 쓰기로 네, 했다. 글을 쓰기로 그 대기업에 이렇게 네. 경력적으로 네. 어떤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관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때는 막 정말 세운에 아주 도움을 받아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네. 근데 그 기회를 사실은 살려서 기가 막히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가령 최근에 이제 그 LG 전자가 그 그룹이 이제 이제 총수가 교체됐잖아요. 3세로. 그 전에 그 직전까지의 CEO가요. 고졸이었습니다. LG CEO가 네. 고졸 이렇게 생산직 출신이 네.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CEO를 시절도 시절이었겠지만 그래도 CEO도 오래 하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아마 3세로 바뀌면서 이제 아마도 좀 40대로 총수가 40대로 가니까 이제 그렇죠. 아마 세대 좀 교체를 세대 교체를 좀 한 것 바꿀 수밖에 같은데 없죠. 그 가령 이런 명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관의 힘이 대운에서 받쳐주면 거기서 오히려 네. 어떤 스펙이 막 좋고 뭐 하는 사람보다 더 조직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인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내가 임수의 향방이 궁금하다라고 네, 네, 네. 했는데 임수가 사실상 굉장히 불안정하고 네. 그리고 대운도 역시 전혀 아니고 네. 임수의 전혀 호의적인 환경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박차고 나서 작가가 어이가 없이 작가가 되겠다. 전업 작가가 되겠다. 네. 돈 벌기 걸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사주에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돈이 없다 돈을 안 버는 거는 못 버는 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땡겨 와야지. 네. 땡겨야 되는데 다만 우리 로드리게스님이 정말 이런 또 제가 말했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병인 일주 그 자체일 거라고. 네. 이런 사람이 돈을 벌겠다는 마음 보면 큰 돈을 법니다. 돈을 벌겠다는 마음 먹으시는 한은요. 돈은 없고 명예만 챙길 팔자 안 됩니다. 이런 네. 명식은.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돈을 챙기고 명예를 얻어요. 순서를. 순서를 그렇게 네. 갖고 그렇죠. 가요. 예. 이분이 돈을 챙기면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돈을 챙기고 재생관. 돈은 없고 명예를 돈이 없으면 명예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돈을 버세요. 집요하게. 어떻게 근데 그런 말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있다 그것도. 네, 지금은 이분은 오히려 이제 저는 54세 편제 네. 대운 그때는 이때가 이제 다음 식상생제를 이루는 네. 이제 그 때입니다. 이 경진 대운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한 3, 40대 20년에 걸쳐서 벌 수 있는 돈을 저는 이 경진 대운 10년 동안에 다 벌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사대우돼서 뭔가 굉장히 많은 걸 많은 하셔야 것을, 되는 거군요. 예, 야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 이분은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뭐 지금까지도 잘 그럼요. 안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아직도 힘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있으신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게 이 묘목 그러니까 이제 50대 초반이 40대 말에서 50대 초반이겠죠. 네. 이 묘목이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묘목이 이 술토랑 육합을 네. 해가지고 화로 끌고 가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어차피 이제 기신화하는 것이긴 한데 네. 어차피 기구신끼리에서 난리를 치는 건데
어쨌거나 병화가 고진 수밖에 없는 술토를 사실상 이 묘목이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록 엄청난 좀 실제 그 본인이 원하는 돈은 못 벌지는 몰라도 네. 자신의 존재를 뭔가 크게 알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줄 겁니다. 어쩌면 그걸 바탕으로 돈은 그 다음 대운에서 벌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때 이 기묘 대운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실 병인 특유의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서 네. 왔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주변의 관계를 잘 만드셔야 네. 합니다. 네. 많은 네. 자신의 편들, 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혹은 그럼 그걸 유지한다는 게 뭐겠어요? 본인이 남을 많이 도와야 된다는 네. 뜻이에요. 이제 자기가 꼭 베풀 수 있는 게 돈으로 베푸는 것만이 베푸는 네.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우리 로드니게스한테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재와 간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동업자들 혹은 네. 자기의 상관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좀 더 선배 네. 혹은 뭐 선생님, 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이제 좀 집요하게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본인의 굉장히 가장 큰 자산이 되어서 네. 다음 대운에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을 네. 약간 위에 있는 분들께. 네. 그 돈이 또 훅 들어왔다가 한 톨도 안 남기고 훅 나가고 돈 벌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여하튼 이제 병인일주들이 이제 과소비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게 싫어서 탕진잼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게 아니라 다 사? 아니 다 사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가성비라고 여겨지는 저 어떤 막 엄청 서치하고 그게 막 이제 좀 구질구질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딱히 뭐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건 어쨌든 이분은 사주적으로는 편재적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기가 실제로는 쉽지는 않으실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들어갔다가 이제 박차고 또 게다가 뭐 나가고. 인신충이니까 예. 예측 불가능성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경진대운이라는 그 대운 자체가 편제가 일단 드러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 진이라는 저 자체가 그 신금하고 이제 합을 잘 이루면서 그 수국을 같이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운영될 수 있는 수기운을 같이 이제 가기 때문에 54세를 준비하는 관점으로 지금을 좀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옛날 이제 비용. 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술을 병인 술생이 네. 진토대운을 만나면 네. 진술충해서 고가 깨어져서 재물이 튀어나온다. 네. 뭐 이렇게 계고 해서 뭐 이렇게. 계고라 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진토보다는 경금 때문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할머니랑도 원진살인데 아들놈이랑도 인유 원진이 콕 박혀 있어요. 네. 자칫 내가 할머니처럼 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랑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요. 남편 협조 덕에 일주일에 며칠은 시댁으로 보내 지내기도 하고요. 네. 제가 할머니처럼 그렇게 집착하며 자식 망가뜨리진 않겠죠? 아드님이 신유일주시네요. 네. 아드님도 수가 부족하고. 그렇죠. 네. 어쨌든 일지를 가지고 이제 할머니도 기우니까는 뭐 유금하고 또 아드님도 이제 유금이니까는 이제 원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원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저는 형충파에는 조금 그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만 네. 굳이 그걸 원진까지 그래 원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명리 학파가 있어요. 네네네. 아주 그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제가 뭐라 그 말씀 못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원진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뭐 보통 막 뭐 이런 저기 뭐 학파가 그 있습니다. 뭐죠? 궁합 보러 가면. 그렇죠. 원진살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쪽 나 절대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나 오히려 저는 그 원진이 자기 명식 안에 있는 경우는 네, 좀 들어봐야 유의를 된다. 해야 지금 되는데. 할머니 명식이 할머니는- 자기 명식 안에 있는 그렇죠. 할머니가 원진이에요. 원진이 양쪽으로 심하죠. 인목, 유금 이런 식으로. 인목을 2개 갖고 예. 계시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사람으로 빗대서 생각하는 건 저는 명리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원진살은 무시한다. 네. 근데 혹시 이제 본인이 할머니처럼 집착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럴 여지도 있죠. 네. 네. 있어요. 네. 근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드님과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세요. 네. 오히려. 아, 거리를 두지 마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금의 기운이 유일하게 아드님에게만 신금. 있습니다. 음. 거의 신금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시 또 병화와 합을 해서 수 기운까지를 끌어오기 때문에 아.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게 금수의 기운인데 네. 그걸 생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아드님이 아드님과 남편이 유일하네요. 남편은 이제 개축일 이렇게 개축 개시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갖고 있고 네. 딱참 없는 관성의 짝을 딱 남편이 채운 꼴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아드님하고 또 아드님의 금균도 지금은 사실 우선 더 중요해요. 네. 그리고 지금 아드님한테는 이 금의 기운을 더 반짝이게 해주면서 슬기를 시킬 수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 네. 수기운이 많은 엄마가 없으니까 수기운이 많은 아버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좀 서로 상호 교류의 관점에서 네. 네. 아드님과 오히려 스킨십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할머니처럼 스킨십 하지 말고요. 아, 때리면서 때리는 것도 스킨십이지 뭐. 순간 스킨십. 그럴 수는 있네요. 네. 네. 찰나의 과학적 스킨십이지. 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꼭 일을 많이 하면 눈이 터져요. 27, 36엔 백내장. 이번 기해년 갑술월에 백내장 수술한 수정체가 떨어져 또 수술했습니다. 네. 20, 30대 때는 그래도 기초 체력이 꽤 좋았던 것 같은데 내 체력이 다 했구나 하는 걸 요즘 느껴요.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풀을 많이 보고 물을 가까이 하고 이런 대체호법들이 있던데 전 뭘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용신으로 잡으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망설임이 많아지고 신중함이 지나칩니다. 병인일주 소개를 보면 뭐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서둘다가 망치고 어쩌고 하는데 무인대운이 시작되면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점점 작품을 쓰는데 사기 검열을 지나치게 한다는 거죠. 철이 들어 그런가 발산을 하면 반응은 좋은데 자꾸 몸을 사려요. 사실은 이제 이분이 계속 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병화가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점수상으로는 그렇게 중화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한 저는 화의 균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또 정화 대운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신경은 목이지만 망막은 그 화니까 이제 이 화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균형이 깨지면서. 근데 이제 이미 눈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혈압과 심장 네. 심혈관계를 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일단 왜냐하면 지금 계속 목화대운으로 지금 대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병화가 계속 오버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광야의 로드리게스님한테 좀 심혈관 전문 병동에 가서 한번 일단 검사를 전체적인 심혈관 계통 검사를 좀 한번 꼭 받아보시고 권하고 싶어요. 지금 또 경자년이잖아요. 네. 좋을 때입니다. 이래 좋을 때
체크를 해서 좋을 때 이렇게 이런 걸 네.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돈 얼마 들지 않으니까 네. 일단 그걸 꼭 해보시고요. 네. 병화 신강들은 일단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운동 몸은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데 운동을 하면 또 기분 좋다고 하시는데 이거 무조건 이제 하셔야 돼요. 요즘에 좀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되시나 봐요. 운동을 해서 이제 좀 이 기운을 좀 네. 발산시켜야 되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금수니까. 네. 그 무리한 운동 하시면 등산 같은 걸 권하고 싶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극권 기술이요? 네? 황 작가님이 그냥 갑자기 기수련 기술연을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싹 밑장 빼는 완전 밑장빼기인데 기술은 좋아요. 연기력이 느셨어요, 이 선생님. 오행에 상관없이 기술은 다 좀.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번 다 몸을 좀 움직이셔야 되고요. 좀 산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산 같은데 이렇게 네. 관악산 같은 데는 가지 마시고 태양과 가까워지면 좀 약간 그래서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분한테 이 산이 좀 가깝기를 바래요. 이분한테 제가 볼 때 제일 잘 맞는 산은 청계산 같습니다. 청계산이 전형적인 수산이기 때문에 청계산 같은 가까이서 그게는 사실 거의 산보 수준이거든요. 산보. 등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외할머니가 좀 산보 산책이죠. 네, 산책이죠. 산복, 네. 산복. 일본어는 산보죠. 산책. 그래서 네. 이제 산보 수준인 그런 정도의 산들을 한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분은 많이 걷는 것도 그래야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곤도라를 타야 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주말에는 산에 한번 가시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수영도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리고 집에서는요 이렇게 뭐 아령이나 이런 거 가벼운 웨이트 운동이요? 가벼운 웨이트들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걸로 좀 근육 좀 운동들을 좀 이렇게 하여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분들은 사연 초반에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셨던 거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하셨던 적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병인을 조금 못하는 게 꾸준히 하는 거. 무신이랑 비슷하네요. 무신은 게을러서 못하고 이분들은 성질이 급해서 못하고.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운동만 찾으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무신이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게으르고 두 번째는 암만 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몸에 안 보이나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냥 티가 안 나 우리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우리하고 이건 인연이 없는 걸로. 인연이 없다. 분명히 건강해지고 체력이 올라오는 건 느껴지나 외관상으로 네. 운동을 한 몸처럼 보이지는 않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운동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저는 좀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왜 동산이죠? 뭐. 여러 사람들 같이 수다도 떨고 뭐 이러면서 그런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병원, 2번 운동. 1번 병원, 2번 운동. 그리고 망설임이 많아지고 신중함이 지나치다고 작품 작업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네. 지금이 대운이 계속 지금 기묘. 무인 기묘 인성 대운으로 흐르거든요. 네, 네. 인성 대운이라는 건 인성이 뭐냐면 일종의 결정 장애를 말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그 병화만큼이나 그 편인의 그게 기세가 강한 데다가 지금 대운까지 또 와서 인성 혼잡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성들이 이제 강해지게 되면 이른바 이제 결정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인성은 굉장히 맑은 걸 요구하는 기운을 요구하는데 인성이 이제 이 혼잡이 되게 되면 일단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잘못된 언제나 이렇게 선택은
확률은 50대 50인데 네. 꼭 안 좋은 쪽으로만 걸릴 때 기분 있잖아요. 그 더럽거든 그거. 확률 2분의 1인데 뭐 아니면 또 얘 아니면 아니온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하는 거는 자꾸 오답으로 갈 때 기분이 진짜 더러운 거거든요. 네. 사지선량도 아닌데.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생각의 연쇄에 빠지면 안 돼요. 네. 끊어야 되는군요. 아니요. 더 빨리 결정을 해버려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밀어붙여서 우겨야 돼요. 일단 정고하는 거네요. 뭐라는 거죠? 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아웃풋 퍼포먼스는 없고 네. 계속 생각으로만 네. 이 생각으로만 빙빙빙빙 도는 이제 네. 해봐요. 그러면 지 머리만 헷갈리고 네, 네. 남들이 보기에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이거는 좀 뭐 이렇게 맞지 않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병인을 나왔던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인간에게 실수할 자유가 없는 자유라면 그것은 가치 없는 자유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성공을 거둘 자유심도 중요하지만 네. 실수하고 실패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공을 통해서는 인간은 성장하지 않아요. 네. 오만해지죠. 네. 또 인간은 3번만 성공하면 방자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이 다 동계짝 같이 보이고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나 3번만 성공하면요. 사실 3번 성공하기도 어렵죠. 네. 근데 3번을 실패하기는 더 쉽잖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농담을 하면 제가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왔지만요. 네. 서울대 국문과 출신 중에서 제대로 된 작가가 한 명도 없어요. 소설가 드물죠. 예,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네. 봐도 네. 없어요. 강헌. 더 작가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대부분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려고 서울대 국문과를 갔어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사실 같은 느낌이니까. 이게 다 촌놈적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작가가 돼도 국문과를 왜 가냐고. 근데 그냥 거기 가야 되는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배우는 건요. 남의 것을 판단하는 것만 배워요. 지그들 잘 쓰는 거는 안 배우고. 근데 내가 이제 작가가 돼서 그걸 딱 쓰면 네. 작가인 나보다 비평가인 내가 먼저 등장하는 거지. 그러면 이미 이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이 아니야. 자꾸 덮어도 자꾸 책상 안에 서랍 안에만 넣어두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영혼이 좋은 작가는 그냥 작가도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무대뽀로 써가지고 내놓고 그냥 떨어지고 들어갔고 성장하고 욕 처먹고 막 야씨 내 발가락 수도 그보다 잘 쓰겠다 소리 듣고 막 너는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 딴 일을 알아보게 뭐 이런 소리도 들고 근데 설득공간 놓은 놈들은 그 말 듣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아야 안 보여주는 거지. 영원히 못 보여주게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되게 공감 가는 게 저희도 이제 딴지일보 편집부에 있으면 한 10년 있었잖아요. 보면은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와 진짜 잘 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이렇게 저희는 주로 연재물 체제니까 대작을 쓰고 대작을 책으로 만들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을 걸려요. 근데 그냥 무조건 맨날 욕 처먹고 그냥 참 어떻게 그렇게 욕 처먹으면서 계속 쓸 수 있는지 몰라. 그렇게 계속 쓰는 사람들이 한 10년쯤 지나면 책도 내고 자기 뚜렷한 그 나와바리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생산함이 없으면
그게는 그러니까 마음도 의지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적 생산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성이 이제 지나쳐서 망설임이 많아지고 신중하게 지나치게 되면요, 네. 이제 아웃풋이 이제 아웃풋 퍼포먼스가 사라집니다. 네. 그러다면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최악의 상태예요.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상태란 다른 말입니다. 서두르다가 망치는 게 적은 없어요. 서둘러서 실패를 할 수는 있는 것이지 망치지는 않습니다. 진지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면 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로드리게스님처럼 자기 금열이 이미 생겨버리면요, 이거 사실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자기 금열이 생기면 네. 이것처럼 작가에게 그 안 좋은 질병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자신을 그냥 단순히 정서 노동자로 환원을 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 하루에 되든 안 되든 A4지 2장은 쓴다. 그리고 그 하루에 쓴 그만큼은 다시 고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냥 탱크처럼 그냥 기계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야 끝이 납니다. 이게 좋은 내용의 결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끝을 내야 돼요. 끝을.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자기 금열의 환원에 빠지면 끝이 안 나요. 아니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작도 안 하게 됩니다. 네. 이분 딴지일보에 연재하셔야겠네. 네. 제가 또 글 받아내는 건 귀신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괴롭히거든요. 맞아요. 원고를 받아낼 때까지 네. 그 해당하는 글을 받아낼 때까지 괴롭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그 주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병이거든요. 주변 사람한테 많이 알리세요. 그러면 또 이 병인을 주는 또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이분이 좋은 점은 이 병인과 병신이 전부 인자와 신자가 충하긴 하지만 네. 이게 참 아까운데 이게 사실은 다 월덕과 천덕을 다 안고 있는 게 네. 네. 이게 충을 해가지고 네, 이 네. 덕목들이 다 금이 갔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이 남아 있는 이제 이 병인의 어떤 기운들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자꾸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이렇다는 것을 자기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 도와줄 수 있죠. 네. 그래서 남한테 질질 끌려가는 맛에 글을 쓰는 맛도 괜찮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정서 노동자가 돼야 된다라는 네.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진짜 권 선생님 말처럼 진짜 그렇게 그냥 기계처럼 쓰는 사람들이 책도 내고 맞아요. 자기 분야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네. 그 이게 이번 얘기는 자기 일이 지금 두려운 거잖아요. 그냥 뭔가 자기가 이런 원래 자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이 하기 싫다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대운에 이제 이 인목 편인 장생 대운의 네. 끝머리거든요. 이게 네. 또 장생의 기운 때문이기도 해요. 네. 이 장생은 뭐냐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거거든요. 네. 그게 갑자기 네. 온갖 더러운 짓은 다 이 사람 그렇다는 로드리게스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는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검열하고 네. 고결하게 막 나는 살아야 된다며 막 이렇게 막 네. 이렇게 그 주접을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이제 이 장생 대운이 갖고 오는 그런 이제 이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이라든 남들이 막 이렇게 상찬해 주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않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적당히 놀고 끝내야지. 네. 그래서 그 계속 빠져 있으면은 이제 진짜 골병됩니다. 네. 닉네임처럼 사시면 되겠네요. 닉네임이 아무리 봐도 자기 검열할 것 같은 닉네임은 아니거든요. 네. 막 난사하고 막 어. 마약 밀수도 좀 하고 막 로드리게스. 돈도 벌고 어. 로드리게스처럼 살 것 같아서. 7,000불로 영화 한 편 찍고 막. 예.
병을 빨리 터셔야겠네요. 네. 앞으로 올 좋은 대운을 위해서도 네. 세 가지 질문에 아주 길게 상세하게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병원에 가셔라. 네. 네, 일단 검사를 한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저희 심혈관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그 작가는요 결국 체력전입니다. 체력이. 체력이 떨어지면 작가하고 지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황석영 작가 같은 사람이 7순이 넘어서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건요. 네. 그래서 저는 힘 좋아요. 네. 힘 좋아요. 이게 작가가 이제 이른바 궁둥이 힘이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책상에 앉을 수 있으니 힘이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 40대 초반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40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최소한 노동하는 시간이. 일단 몸부터 좀 챙겨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용신을 물어주셨는데 네. 금수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네, 금수로 저는 금수로.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광야의 로드리게스님. 네. 네. 이렇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되게 상세하게 네. 사연도 보내주시고 네. 하셨기 때문에 또 두 분 선생님께서 질문에 굉장히 또 섬세하고 네. 정성스럽게 네. 예, 저희가 쉬다가 그 돌아온 첫 사연이니만큼 네. 예,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데 아또 더 네. 혹시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시면 네.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를 좀 많이 하고 외출을 하라고 어. 좀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혹시 산보 갈 때도 막 그런 거 해야 예. 되나요? 근데 그건 좀 약간 그렇고 좀 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뭐 보석이라든지 반지, 팔찌 뭐 이렇게 웬만하면 가방도 좀 금속적인 어떤 그런 아, 막 느낌 징 나는 박힌 거. 거 이런 거. 허리띠도 이렇게 꼭 이렇게 금속으로 된 바클 뭐 이런 거. 체인 들고 다니고. 근데 체인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런 티까지 또 네. 얹혀서. 아니, 그리고 혹시 이거는 이제 풍수적 관점에서 그러는데 또 하나 더 하면 특히 작가니까 책상에 내는 제일 많잖아요. 네. 금속 책상.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수정 같은 그 수정구를 뭐라 그럴지 이렇게 수정구라 그러나 네. 수정구슬 네, 네. 그런 걸 하나를 책상에. 이렇게 딱 뭐 수기운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금기운 그것도 예 금기운이에요? 금기운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거 어디서 사나? 다 팝니다. 쿠팡에 팔아요. 저에겐 인터넷 포털이 있으니까요. 네. 방야의 로드리게스님 사연에 네. 응답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포함한 풍수, 기술연,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풀떼기님입니다. 되게 병인일주답지 않은 닉네임 같은 느낌 정도. 이거 약간 창규를 위한 닉네임인데 거대한 풀떼기일 수도 있잖아. 40m 좀 되는 풀떼기. 인목의 풀떼기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77년 9월 24일 해시생 남성분이시고요. 네. 정사년, 경술월, 병인일, 기해시. 네. 뭐 얼핏 봐서는 이렇게 오목조목 다 있으시네요. 네. 네. 직업이 독특하십니다. 아. 전동열차 기관사. 요즘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에요. 기관사. 기관사, 막 경찰차. 저희 이런 거 남동생도 어릴 때 네. 버스 기사가 되고 싶대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큰
차, 네. 큰 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남자 네. 어린애들 뭐 환장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요즘에 또 기차 이런 거 되게 장난감도 엄청 유행하던데 이분 아드님이 을목삼병존이라고 어. 합니다. 음. 네. 그렇게 을목 삼병전이면 거의 감목 같은 개념으로 저는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막 이게 복득숙이죠. 복득숙이라고 네, 네, 예전부터 강원 선생님이 막 을목삼병존 참 이 찾는다고 풀떼기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술토를 제외한 전부 다 영마의 글자네요. 네, 네. 이분 이제 고민이 용신과 재성운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을목삼병존 아드님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네. 주셨거든요. 네. 네, 명식 특징을 뭐 크게 강원 선생님 지금 한 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들여다보고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도 저번 소개시켜 준 분처럼 이제 술월병화잖아요. 네. 저게 이제 고우지긴 한데 이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목의 작용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이 이분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강신약의 좀 가치를 좀 논하기보다는 이분은 어쨌든 저 임목의 움직임의 방향, 그러니까 목의 기운들이 그 이분의 어떤 일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목만 그렇게 크게 건드려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어떤 운의 흐름은 다 이제 목운으로 이렇게 쭉 또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명식도 주셨는데 아드님이 16세, 네. 따님이 12세. 네. 그 와이프분이 동갑이신데 네, 저는 와이프분 이 사주를 보고 명식이 아주 그냥 깜짝 뭐 그냥 종이 저희가 명식을 프린트를 해놨는데 종이가 뜨겁습니다. 예. 예, 정사년, 네. 병호월, 병호일, 네. 임진시. 네. 뭐 어마어마하네요. 병호는 어떨까요? 그 말 그대로 병어병어죠. 그 진짜 용광로 같은 느낌이 드는.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출생 시간이 상당히 좀 우수한 것 같아요. 특히 그러네요. 저 진토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아드님은 을목삼병존이시고 네. 예, 와이프분은 병호병존이시고 네. 예,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연을 들어볼까요? 네. 네. 성향 직선적인 성격이라 사람을 좋아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솔직함으로 삼습니다. 네.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기후일주 선배의 가식에 먹던 걸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욕을 찰지게 잘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뚜렷하고 알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네. 아니 숨기지 못합니다. 네. 속으로 개자식이라고 생각이 들면 머지않아 개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게으름이 있어 숙제나 과제는 마지막까지 미루다 대충 하는 스타일이나 까탈스러움이 발현될 때는 굉장히 애써서 하는 면도 있습니다. 동호회 총무를 하며 1년간 정리를 며칠 만에 뭉뚱그려 대충하여 욕 먹었습니다. 이런 분이 총무를 하시다니요. 잘못 바뀌셨네요. 당연히 시험 공부는 벼락치기만 합니다. 매번 시험에 망하고서 다음 시험 공부는 내일부터다! 이라는 마음만 먹었습니다. 마음만. 네. 네. 공대를 졸업하는 4년간 스스로 한 레포트는 거의 없고 네. 친구들 자료를 토대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미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출을 하시네요. 네, 인복이 상당하시네요. 그러게요. 왁자지껄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음침해도 놀 때는 항상 노래방을 가는 편이며 기분이 업되는 날엔 말빨로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스타일. 반면 조금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주변에서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네. 표정에서 패가 드러납니다. 음. 건강. 어릴 적부터 몸뚱이가 약해 통통한 몸임에도 코피를 자주 흘리며 자랐습니다. 소화력이 약해서인지 꼭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체해서 복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예민한 성격 탓에 좀 멀리 가기 전엔 꼭 배가 아픈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또한 구내염이 잘 생겨 1년에 반 정도는 달고 삽니다. 91년 중1 오른 무릎 골절, 94년 고1 왼발 뒤꿈치 골절 돼서 고생하였고 중학교 때까지 초저녁에 자는 습관으로 키가 큰 것 같습니다. 15 일민년까지 키 187에 체중 70kg를 유지해오다 지금은 77kg를 유지 중입니다. 네. 우와 187 저랑 비슷하네요. 닥쳐. 가짜 뉴스를. 언론인이 그래도 되는 거야? 네, 네. 그럼 뭐 대충 땅에서 네. 보면 뭐 이렇게 위에서 보면 비슷한. 네. 36 임진년 4월
과로로 인한 대상포진이 왔으나 아프지 않아 쉽게 지나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후 몸살을 내리 2달 앓고 회복하기를 반복. 별다른 이유 없이 체력 저하와 어지럼증이 생겨 2년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뇌촬영 및 각종 검사를 하였으나 아무 증세가 없었고 유독 그 해엔 직장 건강검진에서 평소에 받지 못하던 건강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원인 모르고 앓던 중 운동하던 친구에게 목 부위에 스포츠 마사지를 받다가 뭔가 툭 하는 시원한 느낌을 받으며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예? 참나 꼴랑 이렇게 해서 풀릴 아픔 따위에 내가 이런 무지막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가 하는 어이없으면서도 시원한 경험을 합니다. 반년간 한의원 탕약과 침치료는 아무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43 기해년 5월부터 6차례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유 없이 염증이 생겨 병원에 다닙니다. 피부과, 정형외과 다니며 항생제를 1년 중 2달 반 동안 먹었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설사하느라 죽을 맛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염증의 원인은 발톱 무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간 무좀약 바르고 금방 낫는 중입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의술, 아니 의사들의 마인드를 의심하게 됩니다. 본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결혼. 어릴 때부터 점을 보면 늦게 장가가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으나 무신대운 27 개미년 정사년 병월 병오일 임진시 여성과 결혼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 이성과 대면대면하게 지내왔으나 결혼 전인 임원년엔 3명의 여성에게 대시받았었고 약혼자가 있음을 애석해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애석하셨군요. 네. 갑신년 9월 출산 예정이던 첫 아이가 선천적 횡경막 탈장이라 하여 출산과 동시에 수술하였으나 폐가 자라지 못한 상태라 바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아이고. 아내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은 성격이라 타협이 어려우며 동갑이라 다툼이 몹시 잦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정작 아내 자신은 본인의 성격이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착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확신범이라는 점입니다. 저 그거 이해가 가요. 이분 사주를 보면 이 여성은, 그래요? 예. 분명히 식신하고 재관이 유력하니까 네. 저 기운을 자기가 잘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병오대운 39 을미년 이사하던 날 다투고 6개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듬해인 병신년도 비슷하게 지냈습니다. 41살 정유년부터는 일반적으로 지낸 것 같습니다. 병오일주, 병오월주의 성격인 것인지 꼬치꼬치 따지는 성격이라 몹시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밖에서 술 한잔하는 시간을 허용해주지 않았는데 아이들과 대화하고 놀면서부터는 아쉬운 게 없어서인지 남편이 나를 방치합니다. 아내는 딸 출생 후부터 딸과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덕에 회사 선배에게 붓글씨를 배워 명필이란 별명을 얻습니다. 자녀 을류년, 을유월, 을미일, 정축시에 을목삼병존 아들과 엄친딸 같은 정해일주 딸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헌사부님 표현을 빌리자면 바위에 뿌리 내린 나무 같은 녀석. 머리는 그닥 좋지 않은데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을 잘 써서 제 놈이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며 하는 말의 대부분인지 전부인지가 거짓말입니다. 방학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전화 오지 않는 주일이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들은 나쁜 인간놈의 성격은 아닌 듯하나 이해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며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엄마의 성향과는 극도로 대치되는 형국입니다. 아들이 성장하며 12살 병신년부터 엄마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작년 중2 때 애엄마가 목에 줄을 스스로 감았다 풀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간의 싸움이 너무 격해 아들 버릇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아들을 패기도 하였는데 와이프와도 크게 싸우고 하다 보니 딸이 놀라 약하지만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내에게 들어온 일자리 제의를 받게 하였고 와이프와 나의 화기를 설계하기 위해 반려견을 드립니다. 다행히 일에 잘 적응하고 반려견이 와이프와 딸의 마음을 크게 채워주어 집안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아들은 작년부터 학업은 손 놓고 열차 사진을 찍겠다며 전국으로 출사를 다닙니다. 철도 덕후. 또한 작년에 4호선 전동차에서 부품을 훔친 것이 걸려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무서우면 안 되는데
4호선 전동차에서 어떻게 부품을 훔치죠? 아니 공공 재물을 이거는 어떻게 훔칠 수 있는 게 신기하네. 어떻게 갑자기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전동차에서 어떻게 부품을 떼내지?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어떡하지? 폐기 예정 부속이라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굽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부모 속을 태우고 야당 의원들처럼 다 드러난 일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배려하라고 하면 왜 그래야 되냐고 묻습니다. 여담으로 제 꿈은 아들놈이 미래통합당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뭔가요? 제 놈 성향에 맞을 테니까요. 민주당 의원은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리고선 저는 아들과 연을 끊는 것이지요. 사족! 헌 사부님의 강의는 세상에 더 많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의를 가능한 많이 퍼질 수 있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병인일주 사연은 이렇게 갑자기 막 유쾌하게 가다가 뭐가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계속 번번이 당황스럽게 만드시는데 병인일주가 그런 매력이 있네요. 자신의 그 마음속의 지옥을 되게 희곡으로 그러니까요. 바꿀 수 네. 있는 아유 되게 매력적인 점이 있네요. 뭐 스타일이. 첫째 아이를 그렇게 보내셨는데도 그냥 덤덤하게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뭐 아내분과 사이가 힘드셨을 때도 네. 뭐 그냥 네. 뭔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이 네. 덤덤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이 아드님은 네. 굉장히 아들 당황스러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드님 입장의 예, 말씀을 예, 아버지야말로 미래통합당 당수가 되실 분이라고. 아무리 여담이지만 아들이 예. 무슨 자격이 없어서 네. 미통당 의원이 되는 게 꿈이시라니 적잖이 당황스럽긴 네. 한데요. 네. 방송을 듣고 있던 미통당 의원이 깜짝 놀라겠네요. 네. 스카우트 제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질문을 두 가지를 남겨주셨거든요. 질문까지 듣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저의 명식에서 용신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겁제 대운에는 다 털어먹는다 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요? 2021년 재운을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동산 쪽에 공부를 조금 하고 있고 네. 인맥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아들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까요? 지난 성적을 봤더니 대부분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 다니던 학원을 모두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좋은 사주로 생각했더니 점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그 용신 그리고 20년, 21년 들어오는 재운 활용, 부동산 쪽에 공부를 좀 하고 있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상했듯이 아드님. 네. 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볼까요? 용신은 뭔가요? 네, 저도 아까 그 우리 네. 저기 인목을 잡는. 인목 인중 간목. 네. 네, 저도 똑같습니다. 이분에게는 인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게 희신인 수입니다. 네. 근데 이 수목이 이제 잘 이렇게 이 관인생 될 때, 흐름이 좋을 때. 근데 이분한테는 급제대운에 뭐 다 말아먹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병호 대운인데 네. 그냥 이때는 그 무리한 투자나 이런 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오화가 흔히 이제 오화 대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점 휴업의 대운인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재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네. 좀 재테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탄탄하게 좀 모으셨다가 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을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49대운의 을목이 을경합이 돼서요. 이 용신이 이제 이 기신으로 바뀌는 꼴이 됩니다. 또 이제 이 을사대운이 그 운사신 이제 또 삼형을 이루어서요. 이게 이제 조제간에서는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재물상으로는 좀 큰 손실을 볼 수도 손재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인성 편인이 그 용신인만큼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막 기익형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갭 투자 막 이런 것들. 갭 투자 이런 게 굉장히 그 투기성이 높은 거는 저는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절대 말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태어난 연도가 정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겁재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을 사주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세력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주 상담을 오시면 병화는 원래 자기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높긴 하지만 사주에 저렇게 겁재의 힘이 강성하게 존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직장 생활을 좀 꾸준히 하시는 걸 항상 제가 좀 권장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일단 확보해 놓고 예. 공통의 재물을 좀 가져간 다음에 그게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회가 와서 나의 힘이 겁재보다 좀 더 강해지는 어떤 시점이 되면 그때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걸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지금 다 운이 지금 비거분으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저는 공부를 하는 건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직접 투자에 나서는 건 그렇게 권장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우량한 부동산에 묻어두세요. 네. 이분에게 재물이 돌아오는 재물도 59, 69, 79 네. 갑진, 개묘, 이민이 특히 이민에서 발복합니다. 너무 늦는데요, 79세.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말년 발목이 이상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그냥 무슨 넣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 전까지는 월급 받아서 사시고 그리고 잭팟은 은퇴 이후에 생기면 좀 환상적이잖아요. 하여튼 풀떼기님 저기 절대 이 재물을 단기성으로 단타성으로 모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절대 부인 말 듣지 마세요. 그건 또 반전 있는 굉장히 위험. 아니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왜 그런 건가요? 아니 일단 재성이 이분한테는 귀신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병인도 만만찮지만 부인이 더 만만찮거든요. 부인 말 듣지 마세요라는 조언은 또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명리학 보통, 여기서. 뭐 웬만하면 이제 여자 말 들어라 뭐 이런 아까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분명히 뭐 마누라 뭐 선생님이 누가 돈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이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전형적인 그 공급쟁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인의 사주가 그게 휘말리다가는 나중에 진짜 원수됩니다. 이 경우는 정말 저는 각자 도생하는 걸로 각자 주머니, 경제적인 부분은 주머니를 각자 그냥 자기 거 자기들이 챙기는 형태로. 하지만 다음 방송에서는 또 실언을 알 수 없는 40대 이렇게 중년의 여성분이 오셔서 네가 강원이야 남편한테 무슨 말한가 뭐 하는 사람이야. 경우면 강원 선생님한테 아주 좋은 기분인데요. 아 그런데 저는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운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방법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분이 아드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연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참 공교로운데 아까 밖에 나가서 저희 이렇게 죽돌림하고 세 분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자식은 역시 무관심한 게 최고다. 그러니까 이제 죽돌림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체력도 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강원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어떠셨냐 할 때 나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만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근데 이제 관심을 안 가지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을목이 저렇게 그 세 개가 이렇게 삼병존 돼 있다 그러면 저는 거의 간목 수준의 기질로 봐요.
이분이 보편적인 을목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막 그쵸, 보면. 창규랑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이제 언뜻 인성이 좀 약해서 수기운이 약해서 좀 그럴 것 같지만 실제 약할 것 같지만 신약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을목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형태라서 이게 굉장히 고리를 풀기가 좀 어려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절대 약하게 평가하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요거는 공감 갔어요. 학교에서 전화 오지 않는 주일이 없을 정도로. 어린이집에서 저는 전화 굉장히 네. 잘해서 네. 고등학교 거의 3학년 말쯤에 학교를 안 가는 걸 들켰거든요. 네. 출석부 조작가 네. 여러 가지를 잘 해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저처럼 잘 크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신뢰성이 없나? 갑자기 갑툭튀. 그렇게 해도 애들은 잘 큰다. 학교 안 가도. 아, 그럼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 알아서 크는 게 애라고 듣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오늘을 살고 계시니까 네. 아버님이 네. 저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살면서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네. 쳐들어서 딱 한 번 뺨을 맞아봤죠. 네. 학교를 안 가는 걸 들켜가지고 너무 오래 안 가서. 네. 정말 화나셨구나. 난 그런 걸로 맞았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야, 나도 아버지한테 한번 뒤지게 맞은 적이 있는데 네. 노름하다가 네. 11살 때 노름하다가 잡혀가지고 몇 살 때요? 11살 때 아 맞아. 애들 등록금을 싹 따가지고 뭐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뭐 하여튼 고수도 파셨다고.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집을 다 날리신 상황에서 1년 뒤에 이제 그러니까 딱 그 민감한데 우리 엄마가 아이고 애비가 노름으로 집을 다 날리니까 아이고 아들내미도 고기를 거들어 가네. 왜 날 패는 거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아, 어머니가 진짜 속이 다 들어가긴 하셨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제가 그 도박에 손을 씻는 계기가 됐습니다. 11살 때. 아니 저희 그 왜 저기 일전에 한번 어머님 뵀거든요. 그때 내려가서 아유 똑같으시는데요. 네, 뭐 잠깐 얘기가 샜는데. 이 아드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드님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뭐 그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거짓말도요. 그냥 부모 속이는 거짓말하면 그냥 그 쓰레기인데요. 세상 사람을 다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 진리가 되는. 스타가 됩니다. 거짓말을 제대로 하게 놔두시죠.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이거 거짓말도 재능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네. 남들이 보기엔 뻔한 다 알고 있는데도 뻔한 그 거짓말로 우기는 것도 그것도 재주입니다. 근데 이제 철도 덕후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예술이 결국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도 그러잖아요. 예술은 사기라고. 저는 아드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게 문제죠. 진짜 문제지만요. 제가 볼 때 아드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공부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공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프레임으로 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앞으로 세상은 빛의 속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앞으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속도를. 어쩌면 풀떼기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하는 게 몇 년 뒤에 개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딴따라가 네. 요즘에는 그렇죠. 광대가 네. 지금은 뭐 애들이 장래희망이 다 연예인이라던데. 유튜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유튜버가 이번에 1위했어요. 사실 그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네. 정말 상위 영점을 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뭐 30년 뒤에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놔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폭력 주적을 만들거나 마약을 밀미하는 일이 아니라면 지지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아마도 어쩌면 그 아이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아이들 막 상담하러 부모님들 오시면 저는 네. 제일 정말 문제가 애가 뭐 하고 싶은 게 없고 뭐 그냥 꿈도 없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럴 때가 정말 문제고. 힘들죠. 예. 그럴 때는 그걸 억지라도 끄집어 내야 되니까. 오히려 이 친구처럼 뭘 하다가 어린 나이에 그 뭐 진짜 도둑질이라고 해서 저는 저거 도둑질한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가 좀 가지고 싶었던. 그 저는 심지어 이게 그 사용하지 않는 폐기 부속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알았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되게 뭐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한다든지 네. 이런 부품이 아니라 뭔가 요거는 네. 내가 갖고 가도 네. 되겠다라고 네. 판단했을 것 같은. 4호선 폐지된 그거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4호선 전동차 부품을 뗀다? 그건 이미 전문가예요. 네. 근데 덕후라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뭐를 정말 몰입해서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거 그 자체는 이 친구의 이 나이에는 저는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기 해화역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전동차 사진 그것들이 쫙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 사진 그 무슨 대회였나 봐요. 그래서 뭐 입상 해가지고 사진들 쫙 걸려 있어서 제일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맨 마지막 대상 사진을 보고 제가 한동안 딱 서 있었거든요. 하얀 그 눈이 한강에 쫙 덮여 있는데 거기를 이제 2호선 열차가 싹 지나가는 거를 하얀 배경에 뭐 이렇게 딱 찍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친구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이게 왜 문제인가. 물론 뭐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럴 수 걱정되실 있게 수도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통상적이지 예, 않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데 저는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굉장히 저는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거든요. 역시 이제 을목들이 어쨌든 유금에 강하게 어쨌든 분명히 통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인 어떤 의미가 반드시 발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요즘 학교 분위기상에서는 네. 하나라도 네. 탑을 찍으면 네. 애들이 절대 무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철도에서 이미 탑을 찍었으면 적어도 학교에서 무시 안 할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공부 위주였잖아요. 공부 네. 1등 아니면 뭐 싸움 1등인데 네. 노래를 잘하든 뭐 발레를 잘하든 네. 하다못해 장기를 잘 두든 네. 뭐 하나가 1등이면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애들이 거죠. 무시를 예. 근데 안 애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뭐 창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본인 콘텐츠가 확실한 사람은 네. 아니 뭐 굶어 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본인의 가치가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보통 요 정도 나이 되시는 뭐 44세 나이의 엄마 아빠들은 아직도 이런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 보면 무조건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저 사무실 밑에 옛날에 PC방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그 강남의 아줌마들이 애들 머리끄댕이 붙잡고 가는 거를 제가 방학 내내 봤거든요. 막 밑에서 막 PC방 뒤집어 엎고 막.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아예 카메라를 더 좋은 걸 사주시든지 예 그렇게 좀 결국 엄청 구체적이에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원하는 구체적으로 걸 하는 것도 네. 힘든데. 되게 네. 구체적으로 안 해요. 부속을 뜯어서 사진을 찍고 싶었을까요?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아버지 평생에 딱 한 대 그 뺨을 맞았던 이유는 학교를 왜 안 간다 말인가. 애가 여자랑 논 것도 아니야. 네. 방황을 한 것도 아니야. 뭘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학교 빨리 나와서 목욕탕 가고 책 읽고 목욕탕 가고 이 새끼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맞았어요. 한 대. 딱 세게 한 대. 참 이게 그 평균이 아니신 분들이 모여 있으셔가지고 정말 아니 그리고요
이렇게 이 친구 딱 사춘기 나이잖아요. 네. 사춘기 때 그래도 적정하게 사춘기를 겪고 지나갔던 친구들은 나중에 이렇게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려는데 이게 그냥 그 부모님들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 사춘기가 이렇게 발현 없이 그냥 넘어간 반항도 친구들은 못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바람을 펴도 대차게 피고요. 막 정말 그 사춘기 때 행동들을 20대, 30대, 40대 하더라는 거예요. 늦게 언젠가 배운 그게 도둑질인 거야.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지금으로 보면 저는 지극히 좀 자연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면들이 있어서 그 저는 이 네. 정화식신이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에 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있는 네, 시간에 있는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의 대운이 신사대운인데 네. 이때 되면 천간은 네. 그다음에 지지는 사유축이 사유축. 돼요. 네. 천간 지지가 모두 복덕수기가 됩니다. 네. 그때 뭔가 비범함의 어떤 결실이 일단 1차적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발현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저기 아기 가지신 아빠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아, 저희가 우리 아들 이런 사좀 나면 참 좋겠는데. 탐나시나요? 탐난다. 뭐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저희가 병인일주 시간인데 네. 지금 아드님의 그 명식에 대해서 좀 풀이를 꽤 하게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네, 아빠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이상한 아빠. 되게 괜찮다 그거. 나쁜 아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누가 네, 좋은 아빠, 나쁜 우리가 아빠, 이상한 그 아빠. 지난주에 좀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남녀 공이 병인일주는 자녀는 좀 없는 편은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자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팔자소간이다. 그리고 그것도 옛날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강원생 하시는 말 빌리면 항상. 그쵸. 무자식이 상팔자거든요. 네. 뭐 그런 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네. 수기는 뭐 집에 큰 아들이 있잖아. 사기꾼 큰아들.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 너무 본질을 찔렀나? 말문이 박히네. 네, 풀떼기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드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적으로 되게 안 좋으신 거에 막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대운이 바뀌면서 좀 괜찮아지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약간 코미디였잖아요, 그게 다. 네, 근데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 이제 건강 겁나죠. 염려증 막 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네.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건강 쪽으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병인일주 남성분 사연, 여성분 사연 하나씩을 만나봤습니다. 병인일주, 네, 2시간 동안 해봤는데 네. 범상치 않습니다. 네. 확실히 병화는 또 병화고 네. 또 그 중에 또 병인은 또 특별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매력도 충분히 사연에서 네.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뭐 어차피 한 분은 작가였으니까 네. 그러다 치더라도 네. 우리 그 철도 기관사님이신 풀떼기님 왜 글도 만만치 않아요. 네, 어휴, 재밌었어요.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그 반전 매력이 네. 넘치는. 네. 읽기에도 재밌었어요. 참고로 저희가 일부 시작할 때 녹음할 때 네. 강원 선생님이 살짝 졸려가셨거든요. 네. 근데 사연이 시작되자마자 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병화일주를 역시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사연에 저는, 집중을 역시 저는 네. 병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선생님 오늘 한 번도 안 좋으셨네. 네. 제 용신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병인일주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투척 덕분에 병인일주 시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고요. 한 분 한 분 사연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병인일주 다음 시간은 무진일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